얼마 전 한국군이 깜짝 발표해버린 새로운 보고서로 인하여 세계 유명 군사무기 언론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최강 기갑군단 7군단의 화력을 공중에서 확실히 지원해줄 대한민국의 차세대 수직 이착륙 무인기 개발이 극비리의 비행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해버렸기 때문인데요. 이 사실은 당연히 우리 군의 기갑 전력과 무인드론 전력이 주변 적국들을 압도하는데 확실하게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 한국군이 보유한 공격형 무인기의 전력이 4배 늘어난 만큼 한국 육군의 기갑 전력 역시 생존 확률이 2배 이상 늘어나 기갑 전력 확보를 더욱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미 수직 이착륙 무인기의 첫 비행에 성공했고 1200 수준의 엔진 출력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공격 무인기에 비해 월등히 빠른 속도이며 현 세대 최강의 공격 무인기, 미국산 리퍼 MQ의 최고 속도보다도 빠른 성능의 무인기를 한국이 제작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터의 속도는 오히려 줄어들고 무장 탑재량은 늘어났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미국의 차세대 무인기인 리퍼 MQ급의 무인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해서 우리 군에 전력화한다면 우리 군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수직 이착륙 무인기 개발 보고서가 참으로 장대합니다. 현재 한국이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 무인드론 사업이 마무리되면 가뜩이나 강력한 한국의 육군과 공군 전력의 화력은 지금보다 4배 더 강력해진다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발표에 이어서 한국의 미래에 활약할 차세대 전투 무인드론을 위한 천검 대전차 미사일 개발 완료도 사실상 공식화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형 수직 이착륙 무인기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된다면 2030년쯤 5세대급 대전차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발사하는 A4 레이더 형태를 갖춘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독자적으로 보유하는 건 동북아에서 오직 한국만이 유일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가장 두려워하는 국가들은 한국을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인데요. 현대전에서 스텔스 무인드론 특성상 적군의 기갑 장비들인 전차와 장갑차를 상대하는데 치명적인 성능을 보이며 최대 14발의 천검2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해 분당 14대의 전차들을 동시에 격파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차세대 무인기 사업에 한반도 주변 적국들이 한국의 행보에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번 한국은 한국판 수직 이착륙 무인기 MQ리퍼라 부를 만한 차세대 무인기를 소개하는 영상을 통해 이후의 미래 비전이라며 새로운 방식의 무인드론 개발 단계를 자세히 설명하여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또 다른 최신 무인기인 MQ리퍼 개량형과 같은 최신형 전투 무인드론 면에서 동시에 전기 추진으로 기능하는 중장기 비전의 국산 전투 무인드론을 제시했는데요. 이런 기술 개발과 도전은 한국을 위협하는 적국들인 중국과 일본, 북한이 감히 시도조차 못한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만약 한국이 이번에 계획한 차세대 전투 무인드론이 실물로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기갑군단인 7군단의 화력을 폭발적으로 지원해주며 우리 군의 전투 무인드론의 화력 전력은 말 그대로 수직 상승할 것이 분명한데요. 그런데 이번 행사를 통해 호평만큼이나 많은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 성능을 제대로 개량하지 못한 한국형 소리게 드론이 프랑스산 부품으로 인해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산 전투 무인드론을 또 만들겠다는 것은 자신감이 과한 것이 아니냐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0년 후를 생각한다면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 의견이 정말로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 군사무기 업계 관계자들의 주된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과 10년 이후의 대한민국 기술력은 차원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대다수의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수리온 결함의 원인 상당수는 수입 부품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품을 국산화해야 하는데 이는 곧 독자적인 무인기 개발 능력 확보를 의미하며 국산 기술력 보유는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를 보듯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고 무엇보다도 기껏 확보한 수직 이착륙 무인기라는 독자 기술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기술력을 개선하는 것과 차세대 무인기 개발은 서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 무인 드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Q 리퍼 수준의 성능을 향한 차세대 전투 무인 드론 개발이 급비리에 진행 중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히 어느 정도의 성능의 공격형 무인기가 개발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KDX 2022에서 공개된 영상과 모형들이 발표되면서 미국군 관계자들도 경악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차세대 무인기가 자신들의 차세대 무인기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능 재원을 본다면 KF-21 전투기에 똑같이 적용될 미래 전장에 사용할 국산 스텔스 디자인을 채택해 레이더 탐지 면적을 줄였으며 유무인 복합 체계를 위한 K링크와 함께 바이퍼급 추력을 갖춘 터보 샤프트 엔진과 국산 대전차 미사일 중 하나인 천검원 미사일을 개량해 천검2 대전차 미사일을 완성한 후 적 전차의 복합 장갑 기준 1700RH 정도를 관통할 강력한 관통력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러한 5세대급 대전차 미사일을 최소 14발까지 탑재할 수 있도록 경량화를 진행할 예정이며 탐지거리가 기존 LAH 무장무인기에 비해 2배 가까이 연장되었고 한반도 특성상 복잡한 산악전 상황에서의 표적 탐지 능력을 강화해 지상 표적 탐지 능력이 크게 강화된 무인 드론기가 될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늦어도 2035년부터 우리의 차세대 무인기는 본격적으로 생산 라인에서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35년이 되면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바로 미국의 차세대 무인기 사업과 비교해보면 되는데요. 우리보다 10년이나 먼저 차세대 무인기 개발을 시작한 미국이 다음 세대 차세대 무인기를 선정하고 전력화하는 시점이 2030년입니다. 양국의 기술 격차를 떠올려보면 한국은 정말 만만치 않은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실패하면 다시 시도할 기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성공만 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직 이착륙 무인 드론이 개발된다면 미국, 유럽연합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첨단 항공국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동체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엔진이든 로터든 문제없이 탑재할 수 있는데 수직 이착륙 스텔스 공격 무인기 같은 최첨단 항공, 여기에 동체를 만드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무인 기체의 동체를 만들며 차곡차곡 쌓은 노하우로 차세대 전투 무인 드론 개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진들이 지금처럼만 해준다면 불가능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또 다시 우리가 이뤄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구독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대고구려 제국이었습니다. 땡큐 포 와칭.